혼자서는 아무리 고민해도 뾰족한 수가 없던 문제가 다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의외로 길이 보이고 방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 한두 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드리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자, 이 시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사연이 또 도착했는데요. 이 사연 함께 들으시면서 해결 방법 함께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내가 만약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할지 한 번쯤 함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요, 딸의 결혼을 반대하고 싶은 50대 초반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남편은 군인이고 저는 작은 커피숍을 합니다. 친정아버지 소개로 결혼했고 여유로운 시댁 덕분에 돈 때문에 싸운 적 없이 윤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한테는 딸 둘이 있는데요. 얼마 전 큰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친구가 있다길래 만나봤습니다. 정말 인상도 좋고 예의 바르고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딸아이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 남자친구의 집안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부터였습니다. 딸아이의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는데 당뇨가 심해지면서 10년 전부터 일을 못하고 집에만 계신다는 겁니다. 50대 후반인데 건강이 나빠 일을 못한다는 거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해서 생활비와 약값을 벌었고, 이렇게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가끔씩 막내 여동생 용돈이나 책값 등도 보태주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또 결혼 안 한 여동생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월급 받으면서 집안 생활비 내고 막내 동생 등록금, 본인 학자금 대출 이런 거 상환하고요. 또 거기에 부모님의 부족한 병원비까지 보태야 됐기 때문에 직장생활 4년 차인데도 모은 돈 거의 없었습니다. 딸아이와 남자친구는 앞으로 열심히 모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 쪽 부모님은 나이가 있으니까 몇 년 더 벌어서 결혼을 하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말렸지만 우리 딸은 못 기다린다고 결혼해서 본격적으로 돈 모으는 게 빠르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제 딸은요, 대학교 교직원이고 사위감 종합병원 직원입니다. 둘이 열심히 벌고 아끼고 살면 넉넉하진 않아도 남들처럼 평범하긴 살겠죠. 그런데 저는 딸아이의 앞날이 훤히 보입니다. 아픈 아버지, 또 언제까지나 식당에서 설거지할 수 없는 어머니가 계시니 아마도 사위 될 사람이 계속 그분들 부양해야 될 겁니다. 저는 애지중지 키운 딸이 그렇게 어려운 형편 속으로 들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렸습니다. 설득도 하고 화도 내고 또 협박도 해봤지만 딸아이는 모든 걸 다 해도 기어이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이런 내막을 알면 딸아이 억지로 갈라놓을 게 뻔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도 이 사실 알게 됐고요. 저한테 왜 이제야 말을 하느냐며 초반부터 잘났어야 된다 이렇게 화를 내네요. 결혼을 반대하면 딸아이는 죽어버리겠다고 하고, 남편은 이 결혼 안 된다고 하고, 요즘 저희 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입니다. 곱게 키운 딸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친정엄마라고 말리지 않을까요? 우리 딸 정도라면 더 좋은 혼처가 많은데 딸이 너무 아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딸아이를 잘 키웠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위가 될지 모르는 그 사람도 마음엔 드는데, 그 사람, 사위 될 사람의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딸이 그 결혼을 하는 걸 반대하는 이 어머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안의 경제력, 양쪽 집안의 경제력이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다 보면 약간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이게 이렇게 반대할 문제인가 살짝 좀 생각이 들긴 하고요. 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네. 많이 고민하고 걱정은 되신다라고 저는 그게 이해가 가거든요. 예, 부모 입장이 돼보면 네. 이 부분이
아, 우리 딸이 분명히 이게 고생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걸 어떡하지? 잠이 안 올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뭐 딸아이를 결혼시켜봤지만 네. 자연스러운 걱정이고요. 뭐 네. 지나친 걱정, 말도 안 되는 이기심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딸이 그래도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전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 잠시 후에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곽지연 리포터가 이 사연에 대해서 시민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담아왔거든요.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고생하는 거 원치 않죠. 당연히. 뭐 사는 동안에는 설사 고생을 하고 살았을지라도 시집 가가지고는 잘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닐까요? 거의 대부분 엄마들이 아마 반대할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에 보면 아니 형편이 번하지 않아 지금. 말려서 듣냐고 안 듣잖아. 답답하지. 그 사랑이 정말 이제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에다가도 또 살다 보면 사랑은 변하잖아요. 그게 문제죠. 이렇게 어렵게 또 보냈는데 사랑한다고 해서 보냈는데 살다가 또 변하면 참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떻게 지금으로서 어떻게 그 장담을 할 수가 있어? 경제적인 문제로도 또 이렇게 갈라서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또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결혼해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태서라도 시부모 되실 분들의 약값도 자기가 어떻게 뭐 벌어서 할 수 있으면 지금의 힘든 고비를 넘기면은 분명한 어떤 큰 덕이 찾아올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비 사회도 진짜 효자네요.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못나도 내 부모는 내 부모고 원래 어른들은 뭐 자기 딸이 그런 데 가면은 만 좋다고 뭐 그러겠지만은 그거는 너는 똑같아요. 내일을 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둘 다 좋으면은 나는 가라 그래요. 뭐 처음부터 다 빈손으로 태어났지 태어나자마자 돈 뭐 싸들고 짊어지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모든 걸 이루면은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다 이루어져요. 뭐 두 사람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헤어질 수가 없겠네요. 사람이 중하고 사랑이 중하고 둘 다 중하지 않아요. 내가 부모 입장이라도 천사 같은 마음으로 반대 안 하겠어요. 세상 살다 보면은 고난과 환난이 없는 사람 없거든요.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고 용기를 내서 살면은 좋은 일이 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네. 사랑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또 참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랑 혹은 뭐 의사랑,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뭐 전문직 뭐 이런 남편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뭐 걱정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또 이게 제가 너무 어린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네.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해도 걱정이 없는 게 아닌 게 인생인데 특히나 부부관계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시작부터가 눈에 보이는 이런 어려움을 갖고 결혼해야 되느냐 이제 이 얘기고요. 저는 이제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방법적으로 네. 결혼을 자꾸 반대하면 딸아이 죽겠다 그러잖아요. 나 이 결혼 안 시켜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어쨌든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도 엄마가 너무 반대하는 바람에 제가 억하심정으로 결혼을 아주 강행을 한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내 인생인데 막 이러면서 예. 죽도록 고생했죠. 그래서 정말 많이 죽도록 마음고생, 몸고생도 다 하고 그렇지만 또 부모한테 얘기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시면 그러면 네. 어떻게 엄마 말 듣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반대하지 않고 나를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은 있죠.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네. 얘기가 안 들어오는 상황 시기가 있어요. 지금 이때가 바로 어떤 얘기를 해도 네네. 안 들어오는 상황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부부가 하셔야 될 게 남편하고 빨리 의견 통일을 하세요. 노선 통일을. 우리 남편은 억지로라도 갈라 놓을 사람이어서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다 그러는데 이게 부분이 상당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오히려 계속 그렇게 반대를 하면 네네. 원장님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진짜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오히려 더 착각할 수가 로미오 있죠. 줄리오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집안에 반대를 했으니까 더 불이 타오르죠.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부부가 의견 통일을 해서 안 그래도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엄마 아빠가 각기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딸아이가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네. 일단 부부간에 충분한 의견 대화를 나눠서 의견이 딱 합치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그죠 비슷하게 좀 정리를 하셔서 그 정리된 안을 일단 딸한테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분은 극구 반대 그리고
이 어머님도 뭐 거의 반대 쪽이신 것 같긴 한데 정도의 차이는 약간 좀 있긴 합니다만 전 이분들이 좀 딸아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너무 아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어른으로서 좀 대해줬으면 어떨까 그거죠.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왜냐하면 딸도 이거를 부모 이상으로 왜냐면 옆에서 봤잖아요. 자기 남자친구의 이런 사는 삶을. 그리고 결혼을 이제 본인이 하는 거고 그럼 이 상황을 다 한단 말이에요. 집안의 생활비도 내고 막내 동생 등록금도 내고 또 학자금 대출도 상환해야 되고 반값도 내야 되고 그럼 이게 누구 문제냐? 본인 문제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 만약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지? 이거를 본인이 고민할 수 있도록 부모가 조금 뒤로 물러나줘야 되는데 앞장서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난 무조건 된다.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있을 수 있는 이런 경우 닥치면 너는 아니면 너희들은 어떤 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좀 생각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오히려 본인도 걱정 더 되죠, 사실은. 물론 뭐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게 잘 안 들어오는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부부가 통일을 해서 얘기를 하고 혹시 이제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이 사이가 내 아들이라면 난 또 어떤 입장을 취할까? 그것도 한번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이유 아니거든요. 물론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이유 충분히 이해가 돼요. 돈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하고 돈은 매일매일 부닥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이 입장이 내 아들이라면 그리고 거꾸로 또 우리 딸이 이런 딸이 아니고 나이 많아도 좋아요. 난 돈 많은 남자가 좋아요. 뭐 심지어는 재혼 관계 없어요, 뭐. 우리 남편 빨리 죽으면 그 재산 나한테 올 건데요. 만약 딸이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딸이라면 나 같으면 우리 딸아도 혐오스러울 것 같아요. 그것도 걱정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비춰봐서 또 그죠? 자위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래도 뭐 최악은 아니라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약간 주목하게 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이제 뭐냐면 이 지금 어머님이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이 어머님은 처음부터 여유로운 윤택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딸은 어렸을 때부터 잘 사는 집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핍을 내가 느끼고 상처가 됐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난 그런 인생을 안 살 거야. 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보완할 거야. 라는데 이 딸은 현실을 아직 잘 모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현실. 왜냐 한 번도 경제적으로 가난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려워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현실로 닥쳤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 딸은 아직은 이게 우선순위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도 사실 조금 짚어줄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돈 때문이라고 하면 이 딸은 이게 현실적으로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될 거다. 부모님이 이렇게 자기를 걱정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속물이야. 왜 저러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거에만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 남자친구, 괜찮다라고 하는데 오로지 그 조건 때문이면 그 조건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날 거라는 거는 분명해집니다. 약간만 떨어져서 보면, 그러니까 내 딸이 아니다라고만 하고 보면 정말 괜찮은 그 여성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뭐 경제력도 그렇게 뭐 괜찮지 않은데 그 어려운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을 이렇게 사랑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여성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내 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쉽지는 않은 뭐 그런 상황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걱정을 하겠죠. 참 순수하고 괜찮은데 너무 현실을 모르는 비현실적으로 사랑에 눈이 멀어서 얘가 이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그러면 전 두 번째 단계로서는 정말로 그 결혼을 성락할 각오하고 정말 허락할 각오하고 일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예를 들면 당장식을 올리기는 그러니까 조금 결혼식 날짜를 조금 우리가 조금 좀 여유를 두자. 그러면서 오히려 더 현실적인 뭐 예를 들어서 고민을 해서 딸아이의 심정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바뀐다는 전제를 갖고 자꾸 중간에 찔러보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 살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계속 손 벌리고 의존하고 도와줘도 고마울 줄 모르는 그런 자식이 아니고 정말로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고마워할 줄 아는 자식이라면 부모가 조금 여유 있을 때 좀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방법도 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이 될 친구 밑에 여동생이 있으면 네. 요즘 뭐 장남이라고 해서 뭐 다 주는 거 아니거든요. 상속할 때도 다 뭐 똑같은 조건으로 주니까 그 여동생이나 다시 또 들어올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위들이 뭐 같이 또 분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경우가 닥치면 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시는 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뭐 특정 직업군을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제 친구들 사이 보면 아버지가 군인인 경우에요. 네. 아들이나 딸이 약간 좀 나중에 커서 조금 더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반대되는 쪽으로 가려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군인이랑 네. 목사님. 네. 네, 약간 좀 완고하신 분들이 대체로 조금 더 아이들이 그런 경향들이 그냥 제 경험상으로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네. 아까 이제 그 직업군을 얘기했을 때 그 전형적인 어떤 스타일? 네.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강하다. 네. 그리고, 강하고 그 다음에 명령 내지는, 그런 거 익숙한 분들.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는. 네, 답이 딱 정해져 있는 예, 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약간 눌려있을 확률이 높고요. 네. 눌려있는 데다가 그리고 또 부모님이 또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사실은 부모님에게 누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조심하면서 소심하게 이렇게 클 확률이 또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를 뒤엎으려고 하는 상황들이 또 생기죠.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직업의 공통점이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들을 표현조차 사실 잘 못할 수도 있고요. 자기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그죠? 무조건 명령 지시니까. 네. 그리고 뭐 특히 너무나 훌륭하거나 성직자면은 네. 보여지는 모습에 자꾸 연연해서 그죠? 네. 자기가 보기에는 뭐 좀 심한 경우에는 아무리 성직자지만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을 무슨 성직자라고 오히려 가정스럽게 보이고 가장 그런 온갖 모습을 다 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 친구네 집 갔었는데 그 아버님께서 혼내실 때 차렷 열중샷 뭐 이런 걸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한 중학교 때쯤에. 중학교 때? 네. 네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렇게 크니까 그 친구가 21살 땐가 동거 시작해갖고 속을 한참 세겠습니다. 하여튼. 네. 하여튼 그런 경우들도 좀 있었는데 혹시 이 따님분도 어쩌면 그런 성장 과정에서의 좀 불만 같은 게 쌓였던 건 아닌지 한번 어머님께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라도 이제 혹시 결혼할 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사위 될 친구한테 너무 모진 말, 상처가 되는 말 그런 말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반대할 때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제 결혼이 결정되면 정말 어떤 의미로 180도로 태도를 바꿔서 네. 축하해주고 지지해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움이 될까 그렇게 머리를 맞대셔야지. 예, 그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따님이 예. 엄마 나 결혼하게 뭐 1억만 줘, 뭐 집 사야 돼. 우리 남편 될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전 안 줘야 된다고. 안 줘야 됩니까? 네. 그렇죠. 주면 안 되죠. 그거는 왜냐하면 스스로가 결정한 사실 지금 이제 이 남자를 선택한 것도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라도 우리들이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이걸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그거를 경험하게 하고 또 계획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 선택의 책임은 스스로 오케이. 지도록. 네. 아니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네. 때문에 반대하는데 그걸 1억을 요구하면 더더욱 그건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나중에 딸아이가 돈 때문에 고생을 하더라도 네. 반드시 돈으로만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으로는 지원 안 해주지만 네. 네가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하더니 꼴 좋다가 아니라 참 힘들지. 그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든지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부모가 지원해줄 수 있는 거죠. 엄마 우리 갑자기 저희 엄마가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가슴이. 예. 시어머니가 시아버님이 너무 힘드셔서 병원비가 없는데 엄마 진짜 어려운 사람들도 돕는데 우리
같은 가족이잖아. 1,000만 원만 빨리 좀 줘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까지는 뭐 일일이 다 여기 대답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 네. 정말 그렇다면 더 뭐 도와줄 수도 있겠죠. 열심히 살고 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감사하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 따님 혹은 뭐 아드님 이렇게 결혼시키실 때 여러 고민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고민들이 한 보따리씩 이렇게 있으실 텐데 아마 오늘 사연 주신 분의 고민도 뭐 충분히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좀 하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지금까지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코리아